하면은 우리 세대는 좀 멀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 생각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나 이제 일 안 할란다 그러면 자식들이 이제 막 용돈 주고 뭐 근데 이거를 많이 줘도 그 돈 받기가 너무 힘들고 적게 주면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사나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나을지 부모님이 좀 은퇴 후라도 작은 일이라도 뭐 좀 하는 게 하면서 난지. 살아가시는 게 더 나을지 그 이야기를 우리 김지승 마담님 얘기 듣겠습니다. 늙어서 집에 있어봤자 걸레질밖에 더하니. 저희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보면 삶 자체가 일이셨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님이 한량이셨잖아요. 그 한량의 3대 미덕은 바깥 일을 더 신경 쓰고 집안일 신경 안 쓰고 집안에 돈 안 갖다 주고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될 게 보증 쓰시는 거잖아요. 완성이죠, 완성. 미담이네요. 미덕. 야, 진짜. 그 미덕을 다 갖추신 분이에요, 예. 저희 아버님이. 근데 그거를 몇 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일찍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장안 예술가의 어머니상을 받으실 정도로 우리 집안 자손들이 다 잘 됐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연극계 탑으로 있었고, 김지훈 감독도 감독으로 이제 입문을 했고, 그 세계 챔피언을 했던 동생도 이제 그 챔피언을 해가지고 돈도 좀 벌었고, 사업도 하고 있었고, 집안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약간 고민이 되는 거야.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다 자손들이 잘 되고 있는데 엄마 왜 저렇게 일을 하시지? 그 일도 굉장히 힘드신 일인데 그래서 모셔놓고 왜 그러시는가 하고 용돈이 작으시냐고 더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집에 있으면 방에 걸레질이나 하고 텔레비나 보고 친구들하고 고스톱분이 더 치겠냐는 거야. 내가 회사라도 나가야지 신문이라도 들춰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지 국민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굉장한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감동을 해서 용돈은 용돈대로 다 더 올려드리고 엄마는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뵈면은 돌아가신 게 75세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 딱 어디 병원에 잔병으로 병원에 가신 적은 없는데 암에 걸리신 적이 있어요. 40대 초반에. 근데 그 시기에 암에 걸리면 거의 5년 안에 이제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온 집안에 비상에 걸렸을 때예요.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작정들을 하라고 5년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엄마는 거의 40년 가까이 더 사셨고 저희 어머니가 보험 설계사 일을 하셨어요. 근데 워낙이 그 적극적이시고 확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실적이 좋으신 거야. 보험왕. 네. 보험왕. 네. 그래서 꼭 거기서 1, 2, 3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니 정말 어머님 그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이 다 하는 말이 어머님처럼 확실하시고 경험 밝으시고 어머님처럼 성실하시고 매번 하시는 말이 그런 말이실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부상을 줘. 월급 날. 잘하네. 부상을 주면 그거를 애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부상에 글 하나 이렇게 펼쳐서 하나씩 꺼내시는 게 그게 너무 좀 가슴 아픈 게 별거 아니거든. 그냥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근데 매년 그거를 타셔서 그 아이들한테 꺼내실 때 그 모습은 자랑스러우신 거야, 당신이. 일을 통해서 돈도 벌고 내가 가족도 먹이지만 당신이 선택한 일을 통해서 얻은 성취감. 그리고 내가 어떤 뭔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존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엄마의 삶을 보면은 평생 일을 하시고 안타깝고 뭐 그런 적도 있지만 엄마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건강하셨고 네. 그렇게까지 어머니가 정말 그 정정하시게 살아가실 수 있었던 건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제분들이 뭐 다 능력이 되신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작은 일이라도 그게 수입과 관계가 없더라도 꼭 일을 하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다른 분들은 부모님께서 어떻게 직접 현영 씨는 일을 하시면서 아니면 용돈을 드리셨나요?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저희 집도 일흔이 넘으셨고 그런데 용돈은 드려요. 용돈은 드리는데 전원 생활을 하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도시에 사시다가 이제 강원도 쪽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제 쉬시러 가신 거잖아요. 근데 워낙에 일을 계속 하셨으니까는 쉬시러 간 그곳에서 또 소일거리를 만드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쉬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그렇게 해드린 건데 옆에다가 농사 지으시고 아이고. 응, 닭 갖다가 닭 사가지고 키우시고 오골개 사와서 키우시고 그래서 정말 오골개 2마리 장에 나가서 사오셨는데 그게 20마리가 돼 있고 닭이 조그맣게 닭장에서 시작했는데 비닐하우스 안이 다 닭이 막 뛰어다니고 네. 그래 대테크를 야.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와. 거기서 나온 달걀을 다 모아서 왜 이제 먹거리에 걱정 엄청 많이 하고 또 달걀 뭐 항생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많았잖아요. 그때 아빠가 정말 뿌듯하게 막 5판씩 채워가지고 손녀맥이라고. 네, 고속버스 그 이야. 택배 있어요. 거기다 실어서 몇 시 차편으로 도착하니까 찾으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또 서희걸 찾으시고 어머니도 거기서 이제 된장을 담기 시작하신 거예요. 시골 가셔. 에? 응, 매주. 돈 벌러 가셨는데 전원 생활이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쉬시러 가신 그곳에서조차 매주 만들어서 매달아서 말리고 장독대를 5개 시작했다가 장독을 10개를 늘리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엄마가 너무 뿌듯해하고 아빠도 너무 뿌듯해하셔서 작년에는 그 아이들하고 엄마들 된장 담기 체험. 그래서 엄마 이렇게 잘하면 엄마 선생님 하시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엄마 가족 몇 명을 수업료 조금 받고. 역시 또 딸이 지금 이걸 그거 만들어줬어요. 진짜 딸이. 야. 그러니까. 아니 그 집 옆에 펜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누가? 제가 그러니까 저희 오빠 부부랑 같이 해서 펜션을 오. 운영하는데 집에 와서 된장 담그기 체험하시고 펜션에 펜션에서 먹고 묵으시고. 야, 진짜 잠깐만, 이거 사업 마인드가. 패밀리 기업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야, 아니, 자회사인데. 그걸 그렇게 해드리니까 대단하다. 네. 엄마가 거기 서서 이제 가르치게 되셨잖아요. 막 된장도 떨리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에너지 있잖아요. 우리 재밌어 엄마가 하시죠? 이렇게 활기차고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담으시고 저쪽으로 이동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시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이야. 잘 해주셨다. 들어보니까 현영 씨가 머리가 진짜 좋은 진짜. 게 그 어떻게 취미처럼 한 걸 이렇게 잘 돈 버는 발전시켜서 걸 만들 수 하잖아요.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좀 바보 같았던 게 저희 엄마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일찍 정년퇴직을 하시다 보니까 아빠가 그러는 거야. 사람은 끝까지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러더니 엄마가 아 당신 보일러 그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면 집집마다 이렇게 보일러 고장 난 거 좀 고쳐 그랬더니 딸이 그거래서 딸을 체면을 구길 수는 없고 내 나름대로 뭔가 할 게 생겼대요. 그러더니 제 매니저를 자르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더니 아버지가 제 매니저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편하게 다녀야 되는데 모시고 아니 다녀야 돼. 그래서 아까 운전해서 그렇대. 하나, 그랬더니 연예인 딸인데 그래도 화장할 사람 줄여야지. 그러더니 당신이 코디해. 어머니가 그 엄마한테 화장 가방을 주고 엄마가 저럴 때 또 코디라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좀 배우신 분이에요? 아니죠. 뭘 배워요. 우리 엄마 눈썹을 그리면 꼭 짝짝을 그려갖고 이렇게 감았을 땐 똑같은데 눈을 뜨면 이렇게 돼갖고 그러면 하지 안 돼. 근데 그래갖고 이제 4명이 다닌 거예요. 같이. 기사하고 아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을 가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술집이니까 아빠 약주를 좋아하시니까 저 구석에서 꼭 약주를 이렇게 드시는 거야. 꼭 지방 가서 매니저인데 아버지니까 저는 일을 하러 가서 같이 일을 하는데 저쪽에서 누가 싸워서 원래 아빠가 하는 게 뭐냐면 손님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뭔가 시비를 걸면 막아야죠. 옆에서 네. 이렇게 잠깐 일어날게 이렇게 서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막 싸우고 웨이터들이 갑자기 울까. 그래서 보면 아빠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그리고 또 문제가 옛날에는 검문소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사람 신원이 이렇게 확인이 돼야 보내는 데가 많아, 행사가. 꼭 걸려. 왜요? 그래서 아니 짜증이 나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했더니 저분 때문에. 아버지? 아버지? 왜? 아버지가 왜 좀. 인상이 험악하시니까 현상수배범과 생겼어요? 어떻게. 아빠가 구석에 앉았는데 항상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원도 쪽이면 뭐 드러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수상한 사람으로 보고 아빠 때문에 늘 그래요. 그래갖고 그 생활도 한 1년인가 조금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빠 그냥 다른 걸 하시고 제가 정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냥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실 아빠가 위암이 걸리셨고 엄마가 이제 간경화로 두 분이 돌아가시는데 그때 내가 그러니까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게 그때 일을 같이 좀 많이 해서 좀 힘들었어도 같이 했었으면 안 걸리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 안 움직이시고 집에서 약주만 드셨거든. 스트레스 받는 거. 그래서 그랬나라고 좀 후회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 먹어서까지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려는 거는 꼭 돈만이 아니라 일이 사람들의 행복의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누가 일을 안 하고 시켰어요? 근데 안 보험도 시켜주니까. 일자리가 정말 없어요. 맞아요. 한년 일자리도 없는 데다가 김지숙 씨 어머니처럼 보험은 좋죠. 성격 좋아야 돼요. 맞아요. 인맥 좀 있어야 돼요. 이거 다 현영 씨처럼 똑똑한 딸이 있어서 어머님 선생님도 한번 이게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그분들인데 일 안 하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이라도 계속 노후 준비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최근까지 일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 얼마 전까지 딱 한 달 전까지 일하셨어요. 75이신데 미국에 계신? 예. 원래는 어머님이 그 군무원이셨어요. 미군 부대 군무원 일을 오래 하셨는데 20대 초반에 옛날 공주사범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영어 시험을 봐서 이제 미팔군의 미군 군무원 일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사무실 근무를 이제 미군들하고 군무원 일을 하시고 30년을 근속을 했더니 이제 영주권이 미 정부에서 나왔어요. 저희 가족한테.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 그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제 동생 둘을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그거야말로 이제 진짜 이민을 그러네요. 가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미국 이민을 가시는데 미용 일을 배우셨어요. 쉬운 5 넘으셔서 미용 학원을 다니셔서 미용 자격증을 따서 처음에는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가셔서 거기서 개업을 하셔서 알래스카에서? 네. 알래스카 그때 한국 들어오실 때 저희는 굉장히 추운데 뭐 반팔 입고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왜 엄마 안 추워? 괜찮아. 한국 이 정도면 괜찮아. 알래스카에 계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 이제 좀 따뜻한 데로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미용 일을 한 달 전까지 75가지 하시고 대단하시다. 근데 이제 그게 자존감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이 먹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몸도 초인적인 게 생겨서 덜 아픈 것 같고 있어. 덜 늙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만류하진 않았어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예요. 아버지는 이제 그 공직 그 학교 선생님 하시다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이거 어머니가 혼자 되신 지가 벌써 뭐 한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제 용돈을 드려야 돼요. 아니면 뭐 전업주부니까 돈이 없잖아요. 용돈을 늘 드리면 그걸 저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는 쓰는 것도 배워야 쓴다. 맞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쓰는 사람이 쓰지 돈을 보면 은행밖에 갈 줄 모르는 사람이니 이거를 가르쳐야 슬픈 되겠더라고요. 인생이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용돈에서 일부를 백화점 상품권을 끼워서 줬어요. 쓸 그걸 갖고 백화점 가셨으니까 거기에서 뭘 필요하면 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현금하고 그렇게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는 좀 이제 쓰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돈을 갖고 나가 써보니까 쓰는 것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 대접도 받고. 예, 대접도 받고 일단 대접을 받고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은행을 송금을 해줘도 이제는 그냥 그걸 갖고 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쓰는 것도 배워야 쓰지 그냥 돈 들여갖고 못 써요. 아니면은 그게 배워서 안 배워서 못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용돈 받으면서 남편이 갖다 주는 돈이랑 자식이 주는 맞아요. 용돈은 완전 다르다고 하던데 그거 좀 미안해 하시면서 그러시는 건 늘 아닐까요? 미안해 하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요. 미안할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엄마 아버지가 벌은 돈을 가지고 이미 학교 다닐 다 땡겨서 받아 쓴 사람이고 그것도 긴 나한테 학교 받아가는 다녔으니까. 돈이 그냥 원금 정도 엄마가 갖다 써도 나한테 투자한 돈 원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으니 편하게 쓰시라고. 그리고 돈 부족하면 하나도 안 미안해. 돈 부족하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집사람한테 얘기해라. 난 어차피 돈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럴 때 무서운 게 홍보단이라고 있습니다. 홍보단? 홍보단. 부모님들이 가서 저 어느 순간에 집에 갔는데요. 저한테 용돈을 이제 계속 드리고 있는데 방이 하나 옷방이 있는데 휴지부터 뭐 무슨 저 뭐야 은잎을 금잎을 뭐 물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무슨 뭐 정화수가 되고 꽉 찬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돈이 없는 거예요. 용돈 드려도 거기 갖다 다 사신 그니까 어르신들 공략하는 그거 있죠? 그 홍보단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판매요. 거기다가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근데 어머니가 그 상처 큰데 또 핑계는 판사 아들은 3천이다. 이걸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용돈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시더라고요. 어머 어떡해. 나도 집에서 엄마 집에서 옥장판 봤는데 옥장판. 그게 그거야. 부모님들도 계시고 예, 예. 저런 부모님들도 계신 반면에 제가 이제 와서 이제 40 중반이 넘어서고 보니까 아 내가 아버지를 닮았나 어머니를 닮았나 보니까 내가 엄마를 닮았구나를 요즘 깨닫게 우리는 된 게 알겠는데. 난 우리 요즘 진작에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사업성도 좋고 대인관계 좋고 충동적이고 충동적이고 아주 저돌적이고 추진력이 좋아요. 근데 이게 대신 지구력이 없어요. 맞아. 어머니가 경환 형네 어머님처럼 우리 어머니도 미용 자격증 국가 자격증 하고 60이 넘어서 바리스타 2급 자격. 바리스타 따셨다 그랬어. 역사 해설 전문 교육을 받아서 대단해. 동인천 일대 그 자격증인데 지방에서 관광객들 오면 역사 인천 역사를 또 막 잘하시니까. 해요. 이게 좋으니까 우리 엄마 충남 부여에서 시집 온 거. 남들이 보면 한 200년을 인천에서 산 줄 알아. 좀 물어봐. 그럼 엄마 자 이제 전문성 확보됐으니 커피숍 가서 좀 일을 하던가 미용실 가서 일을 아니. 일을 안 하려고 그냥 자격증 따서 그 자격증 딸 때까지 돈은 다 학원비 다 먼저 내가 다 드리는데 그럼 이쯤 되면 이제 나가서 좀 하셔도 되는데 지구력이 없으시구만. 추진력은 있는데 지구력이 없어 뭘 안 하려고 그래 컬렉터구나 자격증 컬렉터. 커피 바리스타 2급을 따놓고 왜 믹스를 다 드시냐고 인도네시아 커피, 콜롬비아 커피 브랜드 이름 다 알고 이 향은 뭐가 어떻게 뭐 쓴맛이 그거 다 알면서 왜 믹스를 다 드시냐고 지가 맛있어. 웃겨. 충동적이야 사실 여기서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아보는 나이가 저도 우리 아들한테 10원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자기 생일 돈 모아가지고 생일 때 선물이고 지가 어릴 때 카드를 쓰고 엄마 사고 싶은 거 사라고 10원을 넣어놓은 거를 내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예, 얼마나 착해. 지금 용돈 받으실 분이 김용림 선생님이랑 김홍현 당연히 선생님 아닐까 받을 싶은데 나이가 됐죠. 근데 저는 사실 그걸 원치는 않는 네. 성격이에요. 내가 아직까지 일을 하고 뭐 아들한테 뭐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면은 너무 그게 고맙고 소중해가지고 쓰고 싶지가 않아. 안 써. 깎아가면서요. 그거 못 쓰죠. 아니 주면은 그래 고맙다 그리고 이게 안 써지더라고요. 내 돈을 쓸망정 그 돈은 그 봉투째 봉투까지도 이뻐. 그래가 물론 이쁜 봉투로 줘요. 우리 지영이랑 걔네들이 주는 봉투도 정말 특이한 봉투를 내가 다 많았어요. 그렇듯이 하여튼 이거를 한참을 몇 달, 뭐 거의 1년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냥 책갈피에 넣어놓고 안 쓸 때가 너무 많아요. 저 너무 기대돼요. 그런데 그 고마움이, 그 고마움이 너무너무, 그거 당연히 내가 저한테 해주는 건 너무 많은데, 그까짓 거 좀 받으면 어때? 근데도 자식이 주는 거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자식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그냥 던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딸도 첫 월급을 받더니 통장에 입금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현금으로 받고 와서 어머니 하고 딱 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 너무 막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들고 쟤를 위해서 내 정말 뭐라도 다 떼주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10배를 쓰게 되더라고요, 걔한테. 그런 세리머니를 해야 되는구나. 이건 요번에 우리 재테크인데? 딸이 용돈 재테크. 자기 스스로 영상을 찍어서 IM 셰프라는 프로그램에 예선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된 거야. 예선 30명 뽑고 또 거기서 예선에서 또 15명 뽑는데 들어간 거예요. 처음 예선 전까지는 10만 원이래 출연료가. 그런데 예선에 들어가니까 30만 원인 거예요. 그게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한테는 안 들어가. 그쵸, 애한테는. 세금 제하고 저한테 오는 거여서 제가 희수한테 얘기했어요. 희수야, 엄마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했더니 줘야지 왜 엄마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 왜 고민하시죠, 어머니? 아, 전 진짜 애가 돈을 출연해서 그걸 떠나서 그 돈을 벌었다는 게 너무 저한테 우리 딸이 벌써 언제 코일 얘기가 저렇게 벌어서 30만 원이라는 돈이 저한테 진짜 300, 3천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해서 근데 애가 엄마 그걸 왜 엄마가 쓰라래 나한테 넣어줘야지 그러는 거야.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알았어. 너 앞으로 내 재산 한 푼도 없어 나한테. 아, 또 왜 또 똑같은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 안 당해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비슷해서 우리 극단적인 사람끼리 얘기해 봅시다. 우리 극단적이잖아요 서로. 근데 저도 다은이가 돈 벌어와요. 아, 왜요? 저도 다은이가 모델 애 몇 살인데? 7살. 7살. 저랑 이제 같이 광고 모델이나 이런 거 하면 다은이 이름으로 모델료가 들어오고 제 건 저한테 들어오고. 아니, 근데 그럼 이렇게. 애가 권리를 주장해요? 아니 아직 그래서 모르지. 걔 거를 저는 주식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저봐 넣어줬는데 또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제 주식 계좌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있으면 옆에 와서 가끔 자기 계좌 좀 보여주라고. 오, 7살짜리가? 자기 거 엄청 따져요. 그래서 저금통도 자기 딱 모아놓는 거 내가 좀 이렇게 잠깐 뭐 우유값 낼 일이 있어가지고 빌려줘. 그래서 얼마를 끊었더니 난리가 나고. 그래서 자기 거 딱 관리하고. 요즘 애들이 영악해. 정확해 요즘. 아니, 근데 이렇게, 그냥 일회성으로 이런 거 말고 그냥 정말 나중에 부모님이 노후에 용돈을 따박따박 드리고 생활비처럼 드리거나 아니면 용돈을 진짜 쓰실 만큼을 받는 경우 김봉현 선생님 받으세요? 혹시? 저 봤는데 예. 처음에 우리 이제 아들이 결혼한 지가 10여 년이 넘는데 처음에 전세 살 때는 얼마 가져오면은 이게 부담스럽고 불안해서 맞아. 너 안 된다 너 다시 써라 나도 창창 벌고 있을 테니까 그걸 써라 근데 요즘은 야 요거밖에 안 가져오냐 이렇게 되고 아, 집 맞아. 집 됐다고 해서 제가 좋은 데 사시더라 생활비를 그러잖아요. 도움을 주는 용돈이 아니고 네 번 아버지 어머니 생일 설날 추석 4번. 근데 액수가 조금씩 많아지더만.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명절도 끼고 있으니까 미리 전화 왔을 때 얼마 넣냐 했더니 가져 그냥 적당히 드릴게요. 액수를 말하네.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연봉이 얼마인지 몰라. 아, 모를 줄 보통 얘기 안 근데 합니다. 이해가 가는 게, 이놈이 그냥 워낙 아파트 비싼 것을 지금 분양을 받아가지고 저 집어넣기 바쁘대요. 그래서 그 얘기도 안 해. 왜? 아버지, 엄마 부담되잖아요. 혹시 많으면 또 아버지, 엄마 또 얼마 해줄까? 너 아버지 아들 맞다. 나 그러고 말지.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집들은 전부 다 딸 자랑만 이렇게 딸한테 용돈 얼마 받았니? 역시 아들 열 필요 없어. 아들 딸 하나만 되는데 우리 딸은 어떻게 어릴 때부터 시집 가서 또 찢어지고 또 미국 갔는데 미국 가서도 아빠 올 때 얼마 갖고 올 거야. 딱 그런 계산.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여보, 우리가 걔들 순간의 부모가 아니지 않느냐. 평생 부모인데 평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었더니 당신이 벌어갖고 하면 대줘봐. 그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랑으로 가는 것이지 용돈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보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김용윤 선생님도 그냥 받으면 너무 고맙고 저희 어머니는 용돈을 아예 법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있으신 분이 저한테 이게 매달 용돈 100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셨어요. 명절 생신 때는 갑절로 해라. 더 정확하구나. 그리고 환갑 칠순 이렇게 이제
이럴 때는 5갑절로 해. 이거 이제 내가 이렇게 약간 용돈을 드리다가 약간 조공을 바치는. 그 나는 또 왜냐하면 아직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 우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물에서 물이 팍 나올 때는 물을 조금 버줘야 이제 마중물. 물이 좀 나오잖아요. 나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긴 해. 매번 마중물 나가는데 뭔가 크게는 안 떨어지는 아직 정확하게 온 건 없어요. 이 방송 이제 오경수 씨 어머니가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게 뭐냐면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 용돈 보내드리고 명절날 뭐 하고 한 1,500이 갈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머니가 돈을 많이 모아서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받을 때는 그 상속세 50% 떼고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상속세만 자꾸 늘리고 있는 거야. 안 받으셔야 돼요. 이걸 좀 그러니까 설명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뭐하냐면 생일 때 되면 네가 나 밑에 나서 고생했으니까 네가 받으라고 돈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영생하신다고 생각하시나 봐. 오늘 같이 모시고 가시 한번. 그래서 한은평 원장님 좀 생각이 다르시지 않을까요? 내가 이때까지 키워준 것들 용돈 나중에 당당하게 받아야 된다. 나는 엄마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처럼 나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세요? 주면 받죠. 돈 주는 데왜 안 받아요? 자식이 주면 다 받았어야지. 지금은 안 줘요. 네, 근데 저는 부모가 자식이 돈을 받을 때는 이제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득이 있으면 주면 쟤는 아직까지 살림을 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살림 미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용돈부터 갖고 온다?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지. 지금 사실은 둘 다 자기 직장 다니고 자기 사업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이제 뭐 안 갖고 오는 거 갖고 집사람 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갖고 오기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죠. 성의라고 해도 요만큼 갖고 오길 바라는데 나는 애들한테 그래. 필요 없으니 돈 빨리 모아서 네 집 네가 사고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네가 살림이 다 뭉쳐지면 그때는 의무적으로 갖고 와. 아빠 일 안 할 때니까. 그때 갖고 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자식 돈 받아 쓸 일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돈을 잘 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좋지. 사실 뭐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경제적 능력이면 자식 돈 없어도 살죠, 저는. 그렇기는 하지만 비자가 없다며. 와이프랑 같이 쓰면 되잖아요. 와이프랑 같은 돈인데. 네. 그래서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딸한테 하는 얘기예요. 빨리 독립해서 너네들이 반듯하게 아빠가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만큼 사는 모습을 내가 봤으면 좋겠다. 네. 다 부모 마음이 이러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뺏어갖고 막 받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창훈 씨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긴 하지만 아이가 용돈을 좀 나는 그래도 내가 키워준 거 당당히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세요? 근데 지금도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세뱃돈 받고 용돈 받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엄마가 들이 다 갖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가르쳤냐면 저금을 해라. 그래서 지금 한 2년을 저금을 했어요. 근데 액수를 떠나서 그걸 보면 제 마음이 뿌듯한 거야. 그걸 못 쓰게 했고 또 뭐냐면 애기 돌반지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10년 됐는데 와이프는 여보 쓰라고 있는 거야. 근데 난 못 쓴다. 그런 것처럼 저는 나중에도 제가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은 핑계를 대서라도 어디 멀리 가서 정말 일을 해서라도 살고 싶지 내 자식의 돈을 받는 거는 저는 못. 다 이렇게 얘기하시네. 왜 이렇게 다 안 받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뭐냐면 자식 돈 못 쓰잖아요. 저는 어머니가 1년에 한 번 세뱃돈으로 10,000원을 주세요. 그게 저에겐 복돈인 거여서 이만큼 쌓여있어요, 그게. 근데 그거 못 쓰겠어요. 엄마가 준 건데. 네, 제가 거꾸로 오히려 제가 부모 마음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그런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주건 말건 상관없이 반드시 너는 내가 키웠으니 효도를 좀 해야 된다는 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저희 친정 엄마가 치매셔서 그게 저절로 생기지 않는 아니요. 좀 강요를 아니 해요. 강요가 아니라 은근이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엄마는 돈 잘 교육시켜서 버니까 되냐고. 아니 엄마는 돈 잘 버니까 괜찮아. 엄마는 그러니까 제 딸을 월급 받는데 아버지는 용돈을 줘요, 얘가 생일이건데 저는 안 주더라고요. 엄마 잘 벌잖아. 있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엄마도 받으면 기쁜 사람이야. 이번 설에도 알려줘야 돼. 회사에서 상품권이 나왔다고 이제 그래서 다오. 나를 다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냐. 네가 능력이 있지. 왜냐면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게요. 제가 저희 엄마를 이제 모셔서 친정 엄마를 모신 게 아니라 얹어 살면서 치매 10년을 간병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 애쓰셔서 훌륭하세요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제 딸들은 너는 나 이렇게 안 마셔도 돼.
혹시라도 내가 걸리면 얘라고 했지만 제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나 모실 거라는 거예요. 엄마도 모셨는데 내가 엄마 나한테 부양을 할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식한테는 모든 의무를 다하면서 왜 권리는 하나도 주장을 못 하냐는 거죠. 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 자식의 우리가 평소의 교육과 품성이긴 하지만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다시 받고 돌려줄 거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주는 척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주고받고는 좀 더 단계가 넘어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줄 생각도 없으면서 자식들이 약간 은근히 만두만 하면 엄마 만두 잘 만드는데? 아니 좀 나가서 좀 만두 장사한다. 바느질만 좀 잘해도 아니요 엄마 손재주가. 약간 이렇게 은근히 일하라고 눈치를 주는 적은 없나요? 아, 집에서 어쩌다가 나 할 일이 없어서 노는 날도 있잖아요. 친구도 만날 스케줄이 없고. 그런 날은요, 아파요. 괜히 다리도 안 쑤시던 게 쑤시고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우울해져. 일단은 우울증이 와요. 그렇듯이 나이가 들수록 일을 한다는 게 활력이야. 활력이야.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시대들이 지금 시대 격세지감이 좀 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부려먹으려고 부모를 일에 매력을 했다가 그리고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받는 돈은 당연한 돈이고 부모한테 용돈 줄 때는 이거 안 먹어서 어떻게 그래 이거하고 똑같으잖아. 그러니까 제 경우는 저는 실제로 나이 50에 정식을 은퇴를 했어요. 모든 병원 다 정리를 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윗세대도 아니고 지금 애들 세대도 아니고 가운데 세대인데 노는 법도 배웠어요. 우리 때는 우리 어른들처럼 저 윗대 어른들은 노는 법을 못 배워서 일밖에 할 줄 모르는데 우리는 노는 것도 배웠단 말이에요. 뭐 하면 재밌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애들 대학 딱 졸업했어. 내 나이 50 애들 다 대학 졸업했거든요. 빨리 졸업했으니까 일찍 결혼했고. 그러니까 이제 의무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숙제가 끝난 거야. 자, 잘 먹고 잘 살든 못 먹고 못 살든 건 니제 주고 부모 할 도리 다 했으니 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병원 그만할 거야. 그럼 그만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날로 계약을 팔아치우고 딱 들어앉으니 처음 뭐 한 1, 2주는 괜찮아. 표정이.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마누라 표정이 일그러지고 아들도 보는데 아빠 계속 놀 거야. 왜냐면 면허증이 있으니까. 아들이 그 얘기를 해요? 물어보죠. 아빠 계속 놀 거야. 아빠 계속 놀 거야 해서 아빠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있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옛날에 못했던 공부 다 하니까 시험 안 보는 공부는 너무 재밌어요. 시험을 보니까 그게 공부하기 싫지. 그 요즘 사회인이라고 하니까 재밌으죠. 와, 저 네, 재밌- 재밌잖아요. 맞아, 성적이 성적 안 지나가는 나오는 거. 그걸 하고 있으니 잘 놀거든. 그럼 아빠 얼굴이 펴지잖아요. 저런. 근데 지주머니는 점점 불안해지는 거지. 우리 아빠가 나가 돈 벌면 저게 다 지 돈인데. 그러니까 부모 부려먹으려고 아니, 가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딸도 그래. 아빠 이제 그만 쉴 때 되지 않았어? 모두가 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악의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아빠가 너무 일찍 놀죠. 사실 50에 은퇴라는 게 뭐 우리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저는 실제로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만 따지면 돈 안 벌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 똑같은 게 뭐냐면 저도 지금 광고 회사를 25년 정도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제 광고가 워낙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럼요. 맨날 아이디어 짜요. 짜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는 은퇴까지는 아닌데 이게 쉬고 싶더라고요. 친구 하나가 갑자기 다 뒤로 하고 자기 저 50줄 들어주니까 얘가 저 티벳으로 갑자기 티벳? 네, 티벳에 가서 한 6개월 살고 올 거라고 같이 가재요. 그래서 갑자기 나도 훅 땡기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다가. 네, 그래서 나 이제 집에다가 얘기했어요. 나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티벳을. 나 저 아빠 좀 안식년으로 한 1년만 좀 쉬면서 아빠가 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좀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그럼 이제 나는 반응이 아빠 쉬세요. 아빠도 휴식이 맞아, 필요해. 응원해드릴게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집사람이 난 특히나 당신 고생했어. 할 자격 있어.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근데 집사람이 쉬면서 일해. 쉬면서 일은 뭐야? 어떻게 쉬면서 일해?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아들 녀석은 더 심한 얘기를 해요. 얘는 좀 논리가 있거든. 계속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경력 단절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자식이 아닌 거야. 이 자식아지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